안녕하세요.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골프입니다. 마인드골프의 품격 있는 시사골프 이야기 네 번째 샷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토픽을 하나만 가져왔는데요. 매주 이렇게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선별을 하고 있는데 꼭 두 개, 세 개 다 할 필요도 없고 지난번에 또 이야기하다 보니 한 개 토픽이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억지로 토픽을 가져오려고 하진 않고 이번 주에는 선수들의 신장, 또 골프 치다 보면은 우리 사람 다양하니까 키도 작은 사람도 있고 키 큰 사람도 있는 것처럼 투어 프로 선수들도 키 작은 선수, 키 큰 선수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의 신장과 비거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고 거기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골프라는 운동이 속성에서 이제 그런 키와 상관관계가 어떻게 또 관련이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공교롭게도 품격 있는 시사골프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RNA 하고 USGA 얘기가 많이 나오죠. 공교롭게도 자꾸 이쪽에서 나온 리포트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올 거고. 그러고 보니까 마인드 골프가 이번 시사 골프 이야기부터는 서서 이렇게 하죠. 맨 처음에는 앉아서 이렇게 하고 한 세 번째 샷까지는 좀 스툴이라는 좀 의자에 앉아서 했는데 좀 더 좀 이렇게 설명할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이렇게 서서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디 카페 가서도 할 수 있는 거고 한데 좀 그런 특별한 어떤 뭔가 정해서 하려고 하진 않고요. 그래서 RNA하고 USGA, 영국 왕실 골프협회.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골프협회예요. 근데 영국 왕실 골프협회라고 하는 거고, 이건 미국 골프협회. United States Golf Association. RNA는 Royal and Ancient Golf Club at St. Andrews. 이런 좀 긴 글자예요. 이 두 기관에서 어떤 리포트를 내놨냐면 1983년부터 2018년까지 2018년 꽤 오랜 시간이죠. 이 시간 동안 매년 40라운드 이상한 선수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통계를 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보통 키와 다양한 리포트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발췌한 거고, 그럼 이 통계에서 선수들의 키와 비거리가 어떤 상관관계, 같을까, 아닐까,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 USGI와 RNA에서 나온 결과가 보통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너는 하드웨어 스펙이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키 큰 사람이 아무래도 휘두르는 힘이 세겠죠. 왜냐하면 물리학적으로 거리의 제곱의 힘은 에너지는 비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반지름 자체, 그래서 클럽도 드라이버가 웨지보다는 훨씬 더 멀리 보낼 수 있죠. 왜냐하면 클럽 자체의 길이가 길고 어떤 사람이 또 신장이 커서 팔의 길이도 길다면 그 사람은 좀 더 반지름이 요만큼인 어떤 회전 운동을 하는 것과 이만큼인 회전 운동을 하는 것의 힘의 차이가 이 면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다른 거죠.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그래서 단순히 2배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을 움직일 때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힘은 이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키와 반지름, 이 비거리가 좀 비례할 것 같은데 이 통계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2012년 여기 보면 이렇게 기사에 이렇게 통계 그래프가 나오긴 해요. 2012년 유러피언 투어를 제외한 모든 해에서 드라이버 비거리 탑10 선수들의 평균 신장이 전체 선수 평균보다는 높았다. 그러니까 유럽 투어에서 2012년 딱 한 해만 빼고 탑10을 기록한 드라이버 비거리를 탑10을 기록한 선수들의 평균이 전체 투어 선수들의 평균보다
당연히 신장이 좀 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뭐 이 물리적인 이론에 의하면은 당연한 건데, 미국 PGA 투어는 비거리 탑10 평균 신장 전체가 182.1이고, 전체 평균보다는 뭐 4.6cm 정도가 더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4.6cm면은 꽤 큰 편이죠. 마인드 골프는 좀 작은 키인데요. 그래서 유러피언 투어도 전체 평균보다 탑10의 평균 신장이 3.9cm. 그래서 두 PGA와 유러피언 PGA의 평균을 보면 대략 한 4.3 정도? 4.23 정도가 탑10의 신장이 컸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거는 신장과 비거리의 그런 상관관계인데, 그렇다고 우리 또 주변의 아마추어들 한번 봅시다. 아마추어 분들 중에 마인드 골프가 한 170 조금 넘거나 170 정도 돼요. 키가 좀 작은 편인데, 마인드 골프가 보통 비거리 얼만큼 정도 치냐면 미터로 찍어야겠네요. 미터로 한 30m 정도 치는 것 같아요. 마인드 골프가 키가 170 정도 되는데, 비거리가 드라이버 비거리 한 230m 정도 칩니다. 그럼 이걸 보면은 야드로 보면 250야드 정도를 치고요. 그러면 뭐 지금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마인드 골프가 뭐 170 잴 때마다 약간 다른데 172 이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치거든요, 드라이버를. 근데 지금 뭐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나는 이 키보다 큰데 드라이버는 이거보다 적게 나간다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프로들은 훨씬 더 정확하게 맞추고 일관적으로 맞히니까 그런 키와 거리의 그런 관계를 좀 볼 수 있겠지만, 아마추어들 같은 경우는 이런 비거리가 꼭 키와 비례하는 건 아니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면적이 있으면 이 면적에 이렇게 그루브가 약간 있고, 어디에 공이 맞느냐. 우리 아마추어들은 이 드라이버를 아주 다양하게 여러 곳 맞히죠. 오래 쓰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선수들 같은 경우는 계속 여기만 맞힐 거예요. 여기를 스윗 스팟이라고 합니다. 스윗, SWEAT, 스윗 스팟. 달콤한 스팟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또 잘못 알고 계신 분은요, 스윙 스팟이라고 해요. 스윙 스팟. NG 스팟. 그래서 잠깐 얘기해요. 이건 용어가 잘못돼요. 스윗 스팟이에요. 달콤한 스팟이라고 해서 아주 공이 멀리 갈 수 있도록 최대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곳. 그래서 이 드라이버를 이제 어디 맞추느냐에 따라서 비거리에 그런 공에 전달되는 힘이 차이가 굉장히 크고, 그것이 결국 비거리에도 연관이 되는 건데요. 아마추어들 같은 경우는 신장도 중요하긴 한데, 정확한 이제 스윙을 잘하고 공에 힘을 전달을 잘 할 수 있는 스윙과 실제 클럽 헤드에 어디에 맞느냐가 또 비거리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실제 그러면 PGA 프로들 중에 여기 통계에서 좀 뽑아놓은 두 선수가 있어요. PGA 선수 중에 장타를 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더스틴 존슨이에요. 더스틴 존슨. 더스틴 존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저스틴 토머스. 다 골프 좀 관심 있으면 토머스가 TOH 이건가? 스펠링이 조금 틀리더라도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더스틴 존슨과 저스틴 토머스가 있는데, 더스틴 존슨은 진짜 키도 크고요, 스윙도 약간 좀 오버하고 굉장히 장타를 칩니다. 매년 시즌 초에 하는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라고 해서 전년도에 챔피언들만 나와서 하는 하와이에서 하는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예전에 400몇 야드 되는 데를요, 원혼을 했어요. 물론 내리막 타고서 이렇게 굴러가긴 했지만, 거기서 원혼해서 거의 알바트로스를 하려고 했던, 의지는 아닌데 할 뻔했던 2018년 대회가 있었어요. 더스틴 존슨은 장타치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피칭 웨지로 180야드 또 친다고 해요. 선수들은 피칭 웨지로 다들 한 150, 160야드는 그냥 가볍게 치는 것 같고, 자기가 이제
선택해서 거리를 조정해서 치긴 하는데요. 그럼 저스틴 토마스는 누가 보더라도 더스틴 존슨보다는 키가 작아 보이잖아요. 그럼 이 두 선수의 퍼포먼스, 실제 비거리 퍼포먼스와 실제 투어에서의 이루어진 그런 상금 순위, 이런 기록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이것도 똑같이 아까 이야기했던 R&A 이 보고서에 나와 있던 결과를 보면요. 2018년 한 해만 보면 더스틴 존슨이 키부터 더스틴 존슨이 193cm래요. 그리고 저스틴 토마스가 178cm. 한 15cm 정도가 차이 나는데 더스틴 존슨이 평균 비거리가 314야드. 그리고 저스틴 토마스가 311.8야드. 뭐 차이 없다고 봐야죠. 312라고 보면 2야드 차이인데 2야드면 뭐 90cm, 1.8m 차이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죠. 키 차이는 이렇게 나는데 15cm 정도 차이 나는데 실제 비거리는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순위로는 6위, 11위라고 합니다. 더스틴 존슨과 그 저스틴 토마스가. 그러면 상금, 실제 돈, 누가 더 많은 상금을 얻었느냐 보면 2위를 2018년에 상금 랭킹 2위를 했고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저스틴 토마스가 뭐 신장도 작고 비거리도 짧긴 하는데 실제 그 돈을 번 거는 훨씬 더 많이 벌었다는 거죠. 골프라는 운동이 그렇게 이제 꼭 비거리만의 운동은 아니죠. 정확히는 비거리와 방향의 운동이기 때문에 비거리 하나만 좋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죠. 우리도 뭐 공을 칠 때 가끔 왼쪽 오비, 오른쪽 해저도 있는데 둘 다 이제 공을 치기 힘든 상황인 거죠. 오비 같은 경우는 아예 칠 수 없는 거고. 근데 비거리가 짧으면 가다가 이제 그쪽 경계 방향 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떨어질 공이 소위 얘기하는 쓸데없이 비거리가 뭐 멀리만 치면 그냥 그 방향으로 계속 날아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골프는 크게 비거리와 방향의 운동이기 때문에 방향이 보장되지 않는 비거리는 때로는 좀 너무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위험하거나 그런 차이가 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멀리 칠 수 있는 선수가 유리하긴 한데 꼭 그것만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딱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통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퀴즈를 하나 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수들, 잘 아는 선수들의 키들이 얼만큼일 거라고 한번 생각이 드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마인드 골프도 이 숫자들을 보고 나서 약간 좀, TV에서 봤던 거랑 좀 다른데? 라는 느낌을 좀 가졌는데요. 지금 이제 써드리는 선수들 중에 이제 누가 가장 키가 크거나 작은지 한번 봅시다. 예전에 한번 위키피디아를 이걸 찾아봤어요. 우리가 뭐 좋아하는 많이들 타이거 우즈는 마인드 골프의 또 우상이기도 한데요. 타이거 우즈가 있고 필 미켈슨, 있고 또 로리 맥길로이, 가 있고 또 리키 파울러, 또 아담 스캇, 이 선수들의 우리 키를 한번 맞춰봅시다. 누가 가장. 대부분 이제 TV에서 봤으니까 대략 누가 제일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건데요. 이 선수들 중에 마인드 골프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타이거 우즈가 거의 제일 클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담 스캇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 필 미켈슨 정도? 로리 맥길로이랑 리키 파울러는 이 선수들보다는 크진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니까 타이거 우즈가 185cm예요. 필 미켈슨이 191cm고, 아담 스캇이 183cm예요. 아담 스캇이 타이거 우즈가 작더라고요. 저는 워낙 이 핏이 좋아서 이 아담 스캇이 거의 모델 같은 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줘가지고 그런 건지
아담 스캇이 이 두 선수랑 비슷하거나 크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담 스캇이 더 작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로리 맥길로이하고 리키 파울러가 같은 175cm. 상당히 작죠. 상당히 작은데 로리 맥길로이의 드라이버 잘 아시잖아요. 뭐 350은 그냥 작정하고 치면 아주 가볍게 350야드는 치고요. 요즘은 로리 맥길로이가 다른 어떤 선수들보다도 길게 쳐요. 그 말은 방금 전 통계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 키와 신장과 그 드라이버 디스턴스, 비거리와는 꼭 연관성이 있지는 않다. 그 말은 아마추어 분들도 자신이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정확한 그 좋은 스윙과 괜찮은 궤도의 스윙과 스윗 스팟을 잘 맞는 그런 정도의 스윙을 갖고 있으면 로리 맥길로이 물론 웨이트 트레이닝 되게 많이 합니다. 하체 운동. 이런 비거리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뭐 350야드는 뭐 가뿐히 치는. 리키 파울러도 장타를 치는 편이긴 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숫자에서만 보더라도 아마추어 골퍼들도 뭐 너무 키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좀 너무 작으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뭐 보통의 정도의 이제 키들은 대부분들 그 어느 정도 되실 테니까 또 마인드 골프도 뭐 170 초반에 또 이 정도 쳐서 싱글 디짓 핸디캡을 잘 치는 편이라서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은 좀 상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한번 얘기 드렸고, 그 2018년 디오픈 우승하신 분이 있어요. 디오픈 챔피언십 우승하신 분이 그 프란시스코 몰리나리. 프란시스코 몰리나리가 있는데 프란시스코 몰리나리의 키가 172예요. 물론 디오프는 조금 장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대회이기도 하고 정확한 샷 메이킹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건데 결국은 뭐 아무래도 그래도 비거리도 무시 못하죠. 아이언 친다고 해서 뭐 거리 차이가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거리와 그 선수들의 그 신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드렸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한국 여자 프로골프 KLPGA도 보면은 평균 신장이 시드권자, 그러니까 투어에서 뛰는 시드권자 기준으로 보면 166cm. KLPGA는 평균이 166cm라고 합니다. 그래도 선수들이니까 평균은 좀 높은 편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 순위 4위가 이승현 선수 대 160이고요. 11위가 이다현인데 157cm라고 합니다. 이다현 선수가 157cm. 이다현 157cm인데요. 비거리가 247야드래요. 마인드 골프랑 비거리가 비슷하네요. 그래서 선수들도 이렇게 보면은, 물론 선수들은 남자 선수들보다 여자 선수들은 좀 더 이제 짧은 티, 뭐 보통 이제 화이트 티, 남자들 일반적으로 치는 아마추어들이 치는 그 어기 기준에서 250야드면 파하는데 전혀 지장 없는 드라이버 디스턴스라는 거고요. 결국은 여기서 마인드 골프가 좀 이야기하려고 하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골프는 다른 운동 대비 굉장히 좀 공평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이렇게 쭉 보여드린 것처럼 신체의 어떠한 그 조건이 크게 뭐 좌우되지는 않고, 물론 신체 조건이 좋은 상태에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내면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 정도로 골프가 모든 것을 다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기는 어려운 운동이라는 것이고요. 이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그 테니스라든지 뭐 어떤 탁구, 뭐 배드민턴 이런 그런 종목들을 보면 뭐 세계 랭킹 한 100위 이상, 뭐 100위, 100, 200위 뭐 이런 선수들이 어느 날 우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선수가 한 자리에 있으면 그 선수를 이기기에는 기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골프를 가끔 보다 보면은 세계 랭킹 저기 멀리 있는 100위 바깥에 뭐 200위 뭐 이렇게 있는 선수들 중에도 PGA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PGA 대회를 뭐 한 30년 동안 뭐 참가를 했다가 40 몇 살에 처음으로 우승한 선수들도 가끔 나와요. 그런데 다른 운동에서는 그렇게 저 멀리 순위 바깥에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우승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마인드 골프는 골프가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공평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어떠한 좀 기회가 좀 더 다른 운동보다도
우승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공평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좋아하는 거고요. 티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블랙 티, 블루 티, 화이트 티, 레드 티,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티를 자신의 실력에 맞게끔 해서 티를 선택해서 치면은 한 골프장에서도 뭐 남녀노소 또는 아니면 뭐 건장한 사람, 조금 좀 호리호리하고 좀 약한 사람 또는 뭐 나이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공평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한 개 코스에서 뭐 테니스 같은 경우 뭐 나이 많이 드시고 그런 분들하고 젊은 선수하고 이렇게 한 코트에서 서로 치는 거는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또 복싱 같은 경우도 급을 나눴잖아요. 뭐 웰터급, 라이트급, 뭐 슈퍼 헤비급 이런 것처럼. 근데 골프는 티를 다양하게 선택하고 자신에 맞는 티에서 친다면 핸디캡도 특별하게 없이 칠 수 있는 아주 공평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아마추어 골퍼분들도 자신이 이렇게 뭔가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운동신경이 있는 사람만이 잘 치는 거 아니고요. 좀만 노력을 하고 좀 일정한 스윙 궤도, 괜찮은 스윙 궤도 그리고 어떤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힘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일정하고 괜찮은 스윙 궤도를 갖고 계신다면 골프도 이런 자신의 신체 조건과 상관없이 그렇게 좀 잘 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간혹 주변에 그 신체가 좋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칭찬 삼아 하신다는 말씀 중에 와 하드웨어 스펙 좋다 진짜 골프 치기 아주 최적의 몸을 가졌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당사자한테는 사실은 그렇게 큰 칭찬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장 가지고도 잘 못 치면은 뭐야 나 같으면 그 정도면 뭐 맨날 밥 먹더니 싱글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말들은 좀 안 하는 게 좋겠고요. 와 역시 그 공을 잘 친다 뭐 몸이 좋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친한 사이에서야 뭐 어떤 말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런 그 USGA RNA에서 나온 그 통계를 가지고 비거리와 그 사람의 그런 그 신장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것과 또 다른 선수들의 또 신장들 그리고 또 아마추어 골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더 좀 바꾸는 좀 더 달리 생각하는 그 관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고요. 골프가 공평한 운동이라는 이야기도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그 품격 있는 시사 골프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세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